취업 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전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중에서도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취업 트렌드를 검색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 3개의 주제를 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 트렌드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다짐 같은 게 생겼는데 그냥 오로지 전기기사 따세요. 학점은행제 관련된 글들 보면 무턱대고 전기안전관리자랑 전기기사 따세요 이렇게 묶어서 내용을 만드는 경우밖에 없더라고요. 학점은행제를 찾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죠. 비전공자들, 경력이 없으신 분들, 이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찾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취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부하는 게 썩 쉽진 않습니다. 이 전기안전관리자라는 직무를 이해하려면 시행령, 그러니까 각종 시행령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이 법령을 살펴본다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현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든 취업이든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방대하니까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면 아주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사실 안전관리자 종류가 많아요. 각종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인데, 사실 안전이라는 게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지금 당장 닥칠 게 아니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없죠. 점차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일자리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겨난 지는 꽤 됐는데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좀 더 지켜야겠다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전기안전관리법을 꼼꼼하게 살펴봐라. 그 중에서도 이제 시행규칙을 보면은 기술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이제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오너죠. 회사를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법령과, 그리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봐야 되는 법령,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전기안전관리법을 보면 됩니다. 전기사업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전기안전관리법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 4월에 개정이 살짝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골자는 요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결국 전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슈잖아요. 탄소 저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죠. 요새 워낙 더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전기 사용량은 점점 늘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핵발전소도 있지만 그것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핵발전소나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은 중앙 집권형이란 말이죠. 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신재생에너지는 전국으로 쭉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분권화돼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안전관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이 계속해서 조금 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자, 시행규칙 중에서도 성격 급하신 분들 위해서 이거 알려드릴게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검색해서 보신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별표 8 이렇게 PDF, 제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데요.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기사를 따는 게 맞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전기산업기사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술자라는 것은 경력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꼭 아셔야 되는 게 각 산업 분야별로 협회가 있어요. 근데 전기 파트 같은 경우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나뉩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이 정도 있다라고 아시면은 되고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아무튼 여기서 각각 이제 수첩을 발급하는데, 이 수첩을 발급받고 4대 보험이든지 어떤 경력을 쌓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누적됩니다. 이것을 발급받지 않으면 사실 경력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수첩이 초급부터 중급, 고급, 특급, 다른 기술 분야도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전기기사를 따면은 거의 처음부터 초급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기사 따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하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놨기 좋다는 거죠. 물론 전기산업기사를 따도 되는데 자격증은 무조건 고고 익선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들이 이런 세세한 내용을 알고 따라고 하는 거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기기사를 따려면 4년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학력, 관련 학과 4학년 이상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그게 안 되시는 경우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저희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 학력 요건을 갖출 수가 있어요. 관련 학과 4학년. 그것을 갖춘 뒤에 전기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기술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무조건 경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이제 수첩이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겸직 기준, 이게 뭐냐? 회사들 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자까지 같이 겸직, 도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뭐 월급을 2배 주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그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안전관리자 종류에 따라서 그 각각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겸임 겸직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된 내용도 다뤄봤는데, 아파트 보면은 관리소가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많습니다. 그분들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도 같이 하고 있던가 이런 식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안 되고요. 되더라도 앞으로 안 될 겁니다. 물론 자격증 여러 개 취득해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하다가 좀 안 맞아서 다른 분야로 이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겸직은 사실상 이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다 같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기안전관리자 취업 관련으로 해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전기기사, 마지막으로 광고입니다. 전기기사 취득하셔야 되는데 학점은행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